지필평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적 산출 선행 작업과 그다음에 성적 처리 그쪽 메뉴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산출 선행 작업을 보시면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기준명을 등록을 하죠. 그 기준명 똑같이 1차 지필평가로 등록을 하고 1차 지필평가는 학생부 미반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은 나중에 학기 말인 고사는 성적 부분을 학기 말인 것은 이제 학기별로 이제 딱 한 개씩만 이제 등록이 가능하고 이거는 학기 말에만 뭐 1학기 말 예, 또는 2학기 말 그 학기 말 고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개별 1차나 2차 지필평가는 학생부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미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미반영으로 해서 선택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기 말인 산출 기준은 한 학기에 한 번만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반영인 산출 기준은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다. 지필평가도 할 수 있고 기타 고사도 할 수 있고 뭐 진단고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작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자유학기 학교생활 통지표에도 가정통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생활 통지표 관리에서 가정통신문을 작성을 하려면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유학기인 경우에도 성적 처리를 위해서 성적 부분이 학기 말인 성적 산출 기준명은 학기별로 딱 이제 한 개씩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성적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성적 처리를 해야지만 즉 지필평가 마감 관리 이후에 성적 처리 선행 작업과 성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즉 앞서서 여기 보여드렸듯이 지필평가 마감에서 마감 관리했으니까 끝.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뒤쪽에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이나 성적 처리 메뉴에서 추가로 지필평가에 대해서 성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각종 성적 조회 통계에서 1, 2차 지필평가에 대한 성적 일람표나 그다음에 성적 통지표 조회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서 지필평가 성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필평가 성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성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마감 정보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서비스 반영이 여기에 있어요. 예, 앞서서 여기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는 학생학부모 서비스 반영이 이제 없어요. 없고 여기 성적 처리 선행 작업과 성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를 해야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성적까지 처리를 해야지만 그 성적이 이제 이렇게 그 학생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를 할 때 일괄 반편성을 할 때 지필평가 성적을 반편성 자료로 선택할 수가 없다. 이거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에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제 별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성적 자료가 아예 없는 학년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평가나 기타 여러 가지 성적을 활용을 해서 일괄반 편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이게 마감 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작업과 성적 처리까지 이게 다 거쳐야지만 여기에서 처리된 성적을 가지고 반편성에 뭔가 반영 비율을 넣어서 반편성에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우선은 여기는 이제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차 지필평가는 아까 여기서 1차 지필평가 기준명 관리를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출 대상 이제 영역 관리에서 역시 등록을 해서 이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이제 마감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1차 지필평가에 국어, 사회, 수학, 영어를 봤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성적 산출 선행 작업에서 여기에서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같은 경우 이게 1차 지필평가를 이렇게 넣었어요. 학생부 미반영으로 넣었죠. 미반영으로 해서 선택해서 이제 저장을 했고 그다음에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에서 이제 3학년을 예를 들면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거죠. 등록을 해서 예, 마감된. 이거 마감이 돼야지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감이 되지 않으면 1차 지필평가가 마감이 됐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마감됨으로 앞서서 여기에서 그 지필평가에서 마감 관리에서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감됨이 뜨고 마감되지 않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거 사회랑 이제 국어는 이미 선택을 여기서 이제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사회 같은 경우 마감됨으로 떴는데 이제 이거 등록을 해서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끔 이렇게 그죠? 근데 기술 과정은 이제 등록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기술 과정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서 이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됐을 때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등록을 누르십니다. 이렇게 등록을 그냥 누르시면 여기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기술 과정이 떠요. 그런데 기술 과정 여기 40%라고 뜨죠. 그래서 이거는 학기말 기준으로 이제 반영 비율이죠. 그런데 개별 지필평가는 이 지필평가만으로 여기 성적 처리 메뉴에서는 100%로 이제 성적 산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40으로 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40으로 둔 상태에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국어도 뭐 40, 사회도 20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반영 비율 일괄 적용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전부 다 100으로 변동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거를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기술 과정만 삭제하겠습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과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아예 이 40을 100으로 고칠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100으로 고쳐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100으로 고쳐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되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냥 이거 하나만 한 번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또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게 원래 40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여기서 이제 100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고칠 수도 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편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마감된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한 번에 하고 그냥 반영 비율 일괄 적용을 누르시면 된다. 그럼 100으로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쭉쭉 할게요.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3학년 그래서 1차 지필 평가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이게 지금 마감이 되어서 국어 말고 기술 과정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3학년 1차 지필 평가 이제 조회를 해 보시면 네, 여기 성적 산출 학생 관리죠.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이제 3학년 1차 지필 평가. 그래서 이제 기술 과정이죠.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서 여기 대상자 가져오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필 평가를 처리해야 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기술 과정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뜨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쪽 1번 학생은 그 위탁교육 기관에서 성적을 가지고 오는 이제 학생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다 포함 안함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성적을 그쪽에서 가지고 보내오는 학기말 성적을 가져오는 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성적 산출 대상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럼 포함 안함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런데 여기는 위탁교육생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심지어 시험도 봤다. 그러면 이제 포함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보면서 특히 위탁학생이나 이런 아이들 중에서 포함을 해야 될지 포함을 안 해야 될지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포함 안 함으로 고치거나
포함 안 함을 포함으로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이쪽이다. 그래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우선 한번 하시면 된다. 그래서 과목별로 대상자 가져오기를 쭉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대상 포함 여부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남이번 학생은 1차 지필평가에서 실은 결실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결시생도 여기다가 포함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차 지필평가 처리할 때 나는 얘를 그냥 포함 안 함으로 고치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함을 해도 어차피 얘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결시 유형으로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점수 산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포함 안 함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1차 지필평가에서는 성적 산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죠. 점수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냥 포함이 된 상태로 두셔도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시생일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해서 이렇게 다 대상자 가져오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은, 요거는 이제 인정점 기준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학기 말에 필요한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는 없다. 근데 미리 설정을 해 놓으셔도 된다. 근데 이 설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나중에 학기말 연수를 다시 하겠지만 교무부장님과 반드시 상의해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지 설정을 하셔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보시면 되세요. 그냥 1차 지필평가에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학년별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산출 단위는 이제 학년별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우선은 화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학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행평가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재 1차 지필평가 기준에서는 1차 지필평가만 마감됨이 되어 있어야지 이제 고사의 영역, 고사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혹여나 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1, 2차 지필평가를 이제, 죄송해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개별고사를 이제, 성적 처리할 경우에는 아까 반영비율 일괄 적용을 통해서 자동으로 100%로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 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1차 지필평가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100, 그다음에 2차 지필평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100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학기말은 조금 다르죠. 학기말은 여기는 학기말은 그냥 등록을 하실 때 그냥 등록을 하시면 되죠. 1차, 2차 뭐 이런 걸 다 선택을 해서 그냥 다 등록을 하셔서 여기에는 이제 수행평가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학기말 때는 수행평가까지 다 마감을 한 상태에서 등록을 해서 이게 자동으로 100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는 수행평가가 다 빠진 상태라 이게 자동으로 다 100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학기 말에 반영 비율 만점에서 여기 20, 20, 그 다음에 10, 10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40만 나왔네요. 여기 수행평가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100이 나온 것을 그대로 등록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기 말에는 이게 다 지필이랑 수행이랑 다 합해서 100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 1차, 2차 지필평가를 처리를 할 때는 반영 비율 일괄 적용을 해서 이제 100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개별 1, 2차 지필평가는 이게 20,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100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지만 이제 100으로 되는 거죠. 고사 처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아까 대상자 가져오기 말씀드렸고 위탁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학생으로 등록된 아이들은 위탁의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성적 찬출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포함인지 포함 안 함인지 해당 학교 교무부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 아이들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적교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 제적교에서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학생은 이제 포함 안 함으로 저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차 지필평가 성적을 처리를 할 때는
결시한 학생의 경우 포함으로 해도 점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굳이 포함 안 함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근데 뭐 깔끔하게 하려고 포함 안 함으로 다 바꾸겠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관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학년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산출. 그래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저기 성적 산출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 번호대로 보면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이제 고사 산출 기준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필 수행 점수 누락자 보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산출 준비를 해서 이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마감은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근데 뒤쪽에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이거 성취율 관리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학기 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메뉴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지필평가에서는 이제 패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적 산출 관리에서 보시면 여기 결시생 인정점 관리도 인정점도 학기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 메뉴도 이제 패스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하지 않으시고 과목별 성적 산출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학년 이제 1차 지필평가 기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필 점수 누락자 보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시생도 따로 포함 안 함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아무런 안 했을 경우에 결시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 가져오기를 해서 포함 안 함으로 대상자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여기서 점수 누락자 대상에서 결시생 명칭이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땡땡 해서 뭐 이제 뭐 지필 해서 결시 명칭 뭐 질병 해서 이제 점수 누락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는 결시생이고 질병이네. 그래서 점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포함 안 함으로 아까 대상적 가져오기에서 포함 안 함으로 하셨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렇게 누락 학생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뜨겠죠. 그죠? 네, 어쨌든 상관없다. 결시생은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락자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적 산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 가능 인원이 이렇게 뜨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산출함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성적 산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성적 처리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감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기술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마감을 누르셔도 되고 요 아래쪽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마감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과정 제가 하나만 했고 국어,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지필평가 이렇게 누락자 보기 여기는 이제 결시생이 있기 때문에 점수 없음이라고 뜨죠. 그죠? 이 학생들을 포함 안 함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학기 말이라면 지필 수행 점수에 대해서 누락 학생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학기 말에는 안 되지만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산출 준비해서 이제 산출함을 하시는 거죠. 그죠? 산출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마감을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3학년 이제 기술과정 제가 사회까지 지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한 칸이 더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할 때 이게 지필이 아니라 학기 말 성적을 한 산출을 할 때 결시생 인정점이 부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쪽에 한 칸이 더 뜹니다. 그래서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만 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시생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결시 명칭이랑 이게 점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뜰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통신문 성적 산출을 했으니까 이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셔야 되죠. 가정통신문은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가정통신문을 입력하고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성적 산출 기준명만 이렇게 미리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성적이 산출되기 전이라도 가정통신문은 미리 작성이 가능하고 다
개별 가정통신문, 전체 가정통신문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 메뉴가 3세대에서는 별도로 있었는데 4세대에서는 그냥 가정통신문 관리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요때 이제 수업 일수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월 마감한 거죠. 그죠? 월 마감, 월 마감을 한 그런 달까지 또는 일자까지 해서 이제 수업 일수가 이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월 10일자로 통지표를 이제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5월 10일까지 이제 월 마감을 일시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제 여기 수업 일수가 해당 일자까지 해서 이제 결시 종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통보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성취도가 이제 산출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개별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성취도 산출이 이렇게 없죠. 없고, 성취도라는 없고, 이제 수강자 수만 이렇게 가루해서 이제 조회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성취도가 산출이 되냐 하면, 학기 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취도가 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계 점수가 89.5인 두 학생이 원래 합계 점수가 여기에는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한 학생은 이제 89.495 합계 점수가 원래 89.495라면 이렇게 두 자리로 소수 두 자리로 표기했을 때 50으로 표시가 돼서 이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합계 점수가 89.495라면 이 학생의 원점수는 이제 89죠. 그죠? 초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기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정수로 표기한 이 원점수를 가지고 이제 그 성취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B로 표시가 되지만 원래 합계 점수가 89.55인 학생 같은 경우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이 학생은 이제 90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합계란에 같은 89.5라 하더라도 이 학생의 원래 합계 점수가 뭐냐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B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산출 기준명이 학기 말인 경우에만 성취도가 산출이 된다. 그 전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통신문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 통지표 작성하기 전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는 이제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3학년에 한해서. 네, 1학년은 이거 성적 산출 마감 관리를 미리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 3학년에 한해서 여기에서 이제 성적 통지표를 다 작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적에서 여기에서 이제 마감 관리를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이렇게 3학년에 한해서 아까 1차 지필평가에서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출 마감을 하고 여기에서 아까 이쪽에서 이제 성적 산출하면서 마감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마감을 하셔도 되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다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마감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하시면서 이제 그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학생 학부모 서비스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1차 지필평가나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마감만 하고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학기 말에 한해서만 여기서 이제 승인 요청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해야지만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가 학기 말 처리를 했을 때 여기서 떠가지고 학기 말에 대해서만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 라인 지정을 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학생 여기 저장을 해서 이제 마감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1차 이 학생하고 뭐 서비스 반영해서 1차 지필평가는 이제 중간으로
네, 또 2차 지필 평가는 이제 기말로, 그다음에 학기말은 이제 학기말. 예를 들어서 뭐 진단고사 같은 경우 이제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학생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학기말인 고사에 대해서만 여기다가 승인 요청을 해서 이제 예, 마감이 가능하다. 예, 결제를 또 별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